2025년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닌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화려한 저녁 식사를 즐기던 손님 12명 중 5명이 갑작스러운 급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의 혈액에서는 기준치의 무려 50배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방사능 오염 어패류 검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마트에서 판매된 일본산 굴을 먹은 사람들 중 약 200명이 방사능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20명 이상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FDA는 즉각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며 방사능 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2022년 8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일본산 조개가 포함된 해산물 스튜를 먹은 대학생 6명이 심각한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개에서 변이된 형태의 스트론튬 90이 검출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일본산 조개류 수입을 중단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단순한 식품 오염 사고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동안 모든 검역 과정을 철저히 거쳤으며 일본산 해산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한국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판매된 냉동 조개를 먹은 일가족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명 중 2명이 사망했고 정부는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의 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일본산 해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존 방사능 검사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제품들이 추가 정밀 검사를 거치자 위험한 수치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단순히 어패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 조직과 결합해 변이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 방사능 제거 기술이나 검사 방법으로는 제대로 검출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방사능 오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점은 일본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방사능 오염 이슈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에서는 방사능 위험성은 과장된 것이며 이는 특정 국가들이 일본 경제를 견제하려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강대국들은 일본산 해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이토록 강하게 문제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대국들은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는가? 그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의문에 사로잡힌 일부 과학자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산 어패류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기존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체 내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사능 제거 기술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박진명 박사였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10여 년 전부터 방사능 오염 식품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던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방사능 제거 기술을 제안했지만 전통 발효식품으로 방사능을 제거한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조롱 섞인 반응과 함께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연구비가 끊긴 뒤에는 대학 시간 강사와 소규모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기술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기술을 개발해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박진명 박사는 밤하늘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전통 발효식품으로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며 박진명의 연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산 해산물을 먹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그의 연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마침내 제대로 된 연구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낡은 연구소는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했고 유능한 연구 인력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과거 그를 조롱했던 대기업 연구소들은 이제 그의 기술을 탐내며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마치 오랜 핍박 끝에 마침내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에서 노골적인 압박이 가해져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고, 일본은 근거 없는 방사능 공포를 주장한다며 그의 연구를 폄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박진명 박사의 연구 지원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연구소,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사 결과 단순한 해커 집단의 소행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격의 근원지는 일본으로 추정되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구소 내부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연구 데이터가 무단으로 복사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진명 박사는 내부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보안팀을 가동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대기업 연구소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려 했던 동료 연구원의 배신이 떠올라 그는 쉽게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진명 박사에게는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처신하라 등의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연구 자금 부족으로 폐수 처리장에 물을 몰래 끌어다 실험해야 했던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연구를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결국 연구 책임자들에게만 극비리의 이 사실을 알리고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박진명 박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대리운전을 하며 밤늦게까지 연구를 이어갔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다시 한번 연구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소 내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인 이성우 박사가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이성우 박사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연구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이성우 박사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던 와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우 박사가 실종 직전 일본의 한 기업 관계자와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은 일본 정부의 비호를 받는 우익단체와 연관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한국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성우 박사는 일본 측에 매수되어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본에 협력했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구소 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고 연구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이대로는 연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구팀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연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분산 저장하는 한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연구팀 내에 국가정보기관 요원을 투입하여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과거 연구 제안 발표회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여 그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연구소 내 실험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실험실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귀중한 연구 장비와 자료들이 소실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명 박사는 직감적으로 이번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잇따라 터졌습니다. 화재 발생 며칠 뒤 연구소의 핵심 데이터 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백업해둔 덕분에 데이터 유출은 막을 수 있었지만 해커의 실력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났습니다. 만약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면 연구는 완전히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해외 공급 업체들이 납품을 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대체 부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구팀 내부에서 불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연구원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사소한 오해로도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팀워크는 무너지고 연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온갖 고생을 겪으며 연구에 매진해왔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 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연구팀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 연구를 성공시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겠다. 고 다짐합니다. 그는 먼저 연구팀 내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연구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오해를 풀도록 도왔고 팀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대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팩방으로 뛰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시 하나로 뭉쳐 연구에 매진했고 대체 부품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어 외부의 해킹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기술 유출 시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배신, 연구소 해킹, 그리고 박진명 박사를 겨냥한 암살 시도까지 모든 정황은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도연의 등장으로 판세는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행력으로 일본의 공작을 하나씩 분쇄해 나갔습니다. 김도연은 가장 먼저 연구소 내부에 숨어있는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함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연구팀에게 각기 다른 가짜 정보를 흘린 뒤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를 추적하여 스파이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복한 결과 마침내 스파이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파이의 정체는 박진명 박사가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핵심 연구원 최준석 박사였습니다. 최준석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은밀하게 일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빼돌려 왔습니다. 최준석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일본 측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의 배신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준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가 빼돌린 정보는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은 다음 작전으로 연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극비 이송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연구 데이터를 여러 개의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분산 저장한 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보안 속에서 비밀 장소로 이송했습니다. 이송 작전에는 국정원 특수요원뿐만 아니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최정예 요원들이 투입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여 해상으로 데이터를 분산 이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송 작전을 감지한 일본 측은 용병으로 구성된 암살조를 투입하여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검은색 SUV 여러 대가 갑자기 나타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SUV에서는 기관총과 미사일로 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고속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요원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뛰어난 사격 실력과 전술 능력을 발휘하여 용병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또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저격수들이 원거리에서 용병들을 저격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 측 용병들은 전멸했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한 명의 요원이 순직했습니다. 데이터 이송 작전과 동시에 연구소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해커들이 연구소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돌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방어팀은 24시간 철통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해커들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해커들의 IP 주소를 역추적하여 공격의 근원지를 찾아내고 역공격을 가하여 해커들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마침내 박진명 박사는 마지막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어 개발한 방사능 정화 기술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험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인 채 박진명의 지시를 따랐고 실험 장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박진명 박사는 마지막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특수하게 배양된 미생물을 방사능 오염 물질에 투입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진명 박사가 개발한 방사능 정화 기술은 기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냈고 박진명 박사에게 노벨상 수상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방사능 정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를 구원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음모론을 퍼뜨리며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방사능 정화 기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일본을 음해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며 혐한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김도연은 일본 정부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은밀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오염수 방류 사실을 은폐해왔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몰래 방류를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도연은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여 일본 정부의 만행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도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국가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약으로 일본 정부의 음모는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자신의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방문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사능 정화 기술은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박진명 박사와 김도연 요원의 치열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방사능 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식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인체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까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과학 컨퍼런스에서 박진명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선 인류의 승리입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그레첼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이 기술을 실용화하여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적용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염된 토양이 정화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때 황폐화되었던 농경지에는 다시 푸른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평화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정식 멤버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국의 GDP는 전년 대비 15% 상승했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K방사능 정화라는 신조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IT 강국, 문화 강국을 넘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과학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려는 해외 정부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박진명 박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주 방사능입니다. 인류의 화성 정착을 위해 우리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강국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한 과학자의 집념, 그리고 그를 믿고 지원한 국가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